안녕하세요, 설레는 복숭아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7월달에 나온 품종까지 수확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웬만하면은 저기 과수원 안에서 할 텐데 웬만치 더워야죠. 너무 더우니까 휴대폰이 열이 받아서 촬영이 꺼져요. 카메라가 꺼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촬영을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차고 기계고 안에 왔습니다. 지금 열심히 수확하고 계신 분들도 물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수확을 다 끝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웬만하면은 새벽적으로 해서 저희가 일을 하고 한낮에는 이제 무리 안 하고 좀 쉴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가 오래간 비결이겠죠. 네. 오늘은 이렇게 더운데 제가 어떤 영상을 찍으려고 하냐면요, 이제 수확이 제 이제 과수원 같은 경우는 과수원이 이렇게 밭이 4군데가 나눠져 있어요. 여기 가운데 하나,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제가 지금 수확을 끝낸 데는 여기 가운데 밭이에요. 이것은 제 이제 방법인데요. 수확이 끝나고 수세가 좀 처진 그런 나무들은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잎을 좀 해출시킬 수 있는지 그 방법과, 이 가운데 밭이 수확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산도가 좀 변화가 돼 있을 거예요. 왜 산도가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어떻게 돼서든 산성으로 갈 수밖에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성질이 아니고 그런 환경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저희 한 번씩 배웠죠. 가운데면은 7이죠. 7이라고 하는 중성인데, 여기에서 이쪽 앞으로 갈수록 더 숫자가 낮아질수록 산성으로 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숫자가 이렇게 이쪽으로 높아질수록 염기성, 알칼리에 가까워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우리 농사가 이 pH, 이 산도하고 무슨 연관이 있냐? 제가 예를 들어서요,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저희 땅에 인산이 있습니다. 저희 NPK 중에 P, 인산 아시죠? 네. 만약에 저희 인산이 없다라고 하면요, 인산이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저기 있는 이 이 뜨거운 태양빛을 잡아다가 저희 공중에 있는 이산화탄소하고요, 땅에 있는 올라온 물을 잡아서 같이 붙여주는 역할을 해서 포도당을 만드는 광합성 역할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질소 같은 경우는요, 땅에 그대로 물에 녹아가지고 작물에 다가가기가 정말 쉬워요. 네, 그만큼 이동성이 이제 정말 좋다는 말인데, 근데 이 인산 같은 경우는요 정말 예민하고 정말 까다로운 애예요. 그래서 1년에 4cm밖에 이동을 안 해요. 4cm. 그래서 저희가 흔히 알기로 그냥 독가피를 이렇게 막 뿌려요. 이렇게 뿌려요. 저기 작물은 여기 있는데 여기 옆에다가 그냥 이렇게 막 뿌려요. 이렇게 뿌려. 그런데 그렇게 되면요, 질소나 칼리 같은 칼륨을 잘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산이 이동성이 정말로 안 좋기 때문에, 자, 여기 작물의 뿌리가 이 인산한테 가는 시간도 오래 걸릴 것이고, 근데 거기까지 인산이 살아있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비가 오거나 그렇게 되면 유출되는 경우가 많죠. 저희 pH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게 되면요, 땅의 pH가 5.5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요, 이 알루미늄과 철이 엄청나게 녹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얘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괜찮은데, 인산이 여기 있습니다. 얘들이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인산 알루미늄을 하나 붙어버리고, 다시 여기 철이 있습니다. 여기 인산이 있습니다. 인산과 철이 만나서 인산철로 이렇게 굳어져 버리죠. 고정이 일어나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러면 절대 나무가, 작물이 먹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pH를 맞춰줘야 된다. 어떻게 중성으로 맞춰줘야 된다. 어떤 걸 통해서? 토양 분석을 통해서요. 사실상 눈으로만 봤을 때는요, 이 땅이 산성인지 알칼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한 토양 분석,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요, 저희가 칼슘을 이렇게 줘가지고요, 이제 토양 개량을 해서 그러면 알칼리를 올려주게 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또 문제점이 나옵니다. 7 이상의 숫자가 높아질수록 알칼리 상의 땅으로 간다고 했죠, 성질이. 그렇게 됐을 때요, 칼슘이 엄청나게 많게 됩니다. 또는 알칼리로 갈수록 염기가 많아진다고 하는 말이랑 똑같은데, 그렇게 됐을 때 저희가 또 두 가지 문제점을 알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염기가 많아지기 때문에 염기 포화도가 높아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염류집적이 일어납니다. 염류집적 많이 들어보시죠? 염류장애라고 하죠. 네, 염류장애라고 하는데, 칼슘,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이것들을 보통 저희가 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물의 생장에 또 악영향을 준다.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요, 염기로 갈수록, 알칼리로 갈수록 칼슘이 많아진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렇게 되면요, 이 인산하고요, 또 칼슘이 또 붙어버립니다. 네, 인산 칼슘 많이 들어보셨죠?
저희 6월달, 7월달 이제 수세를 좀 이제 저하시키고 질소질이 많은 경우 과에 이제 좀 생육을 이제 비대를 좀 저하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쓰는 방법 중에 한 가지 어떤 게 있죠? 인산칼슘을 시비하죠. 그러죠? 이 인산칼슘 많이 들어보셨던 게요. 땅에 많게 되면요. 그대로 고정이 또 일어나서 또 작물이 흡수를 못합니다. 정말 까다롭고 예민한 이 양분 중에 한 가지가 이 인산이에요. 자, 인산 한 가지만 해도 이 pH의 영향을 이렇게 많이 받는데요. 다른 양분들도 엄청나게 pH의 영향을 많이 탑니다. 그래가지고 이 pH에 대해서 저희가 중요성을 여기까지 알게 됐다라고 하면요. pH를 우리가 측정을 꼭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수학이 끝난 이 밭 같은 경우는 토양 분석을 최대한 빨리 맡깁니다. 그래서 pH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양분이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유기물 함량은 어느 정도 지금 되어 있는지 그걸 바로바로 확인해 가지고요. 그에 따른 대책을 바로바로 계획을 세운다는 거죠. 현장으로 한번 가보죠. 고! 자, 이렇게 수확이 다 끝난 저희 조생종 밭에 들어왔습니다. 더워서요 이렇게 오래 촬영을 할 수 없을 것 같고 제가 얼른 신속하게 좀 진행을 해볼게요. 자, 여기 전체 밭이요 이렇게 넓은데 여기에 한 구석만 저희가 땅을 파서 그 흙을 저희가 분석을 맡겨가지고요 분석 요청을 하게 되면요 사실 그 땅하고 저기 끝에 있는 땅하고요 성분 차이가 좀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첫째 부 하나, 그 다음에 이쪽 부 맨 끝 또 밑쪽 부 하나 해가지고요 흙을 채취를 해서 그 다음에 분석을 맡길 겁니다. 먼저 가까운 데부터 먼저 해볼게요. 자, 돌아왔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걸 그냥 비닐봉지에 담다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자, 이렇게 흙들을 지금 펼쳐놨죠. 펼쳐놓은 이유는 말 그대로 말리기 위함인데 여기 흙에 수분이 있게 되면요 그 분석을 맡겼을 때 그 측정치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습하지 않은 곳에서요 좀 바람이 불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이렇게 말릴 거예요. 한 2-3일 정도 완전히 말릴 거고 오늘은 이제 금요일인데 다음 주 월요일날 제가 이걸 그대로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 가가지고요 토양 분석을 의뢰를 할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같은 밭에서 흙을 이렇게 2군데 혹은 3군데 4군데 채취하셨다고 하시면요 나중에 검사 결과를 잘못 오인해서 섞여가지고 오인해가지고 우리가 그 처방을 좀 잘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나눠주셔야 됩니다. 3섹터 저기 밭이 3섹터이기 때문에 3섹터 A 그 다음에 3섹터 B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고 이렇게 완전히 말릴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또 신기한 거 좀 보여드릴게요. 같은 밭인데요 여기 흙 색깔하고요 여기 흙 색깔이 다릅니다. 보시면은 여기는 좀 더 검은 푸릇하고요 여기는 지금 좀 빨간기가 있어요. 좀 그 황토기가 있어요. 자, 황토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요 여기 지금 흙에는요 지금 철 성분이 좀 많이 있다고 하는 말이랑 지금 똑같거든요. 색깔만 봐도 어느 정도 지금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뭐 엄청 심한 정도는 지금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고 여기 흙은 살짝 산도가 지금 낮고요 그 다음에 좀 철 성분이 좀 지금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정확한 건요 제가 의뢰를 맡겨보고 성분 분석표를 한번 같이 보면서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처방을 해서 개량을 해야 될지 그것도 한번 같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토양 분석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게 어렵지 않은 게 저희가 많이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과수원 같은 경우는 1년에 최소 한 번이라도 해주시고요 밭작물 같은 경우는요 저희 2-3회 정도 이렇게 해주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끝으로 수확이 끝났다고 해서 수세가 좀 처진 나무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최소 저장 양분기까지는 잎들이 보존돼 있어야 도시락을 잘 쌌는데 저장 양분을 잘 쌌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잎들이 벌써부터 좀 수세가 떨어지면서 질려고 한 나무들이 지금 몇 그루씩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나무들한테는 감사비료라고 해서요 이렇게 그냥 복합비료 저기 뿌리지 말고요 뿌리지 말고 이렇게 토양 분석을 하시거나 혹은 이게 좀 나는 귀찮다라고 하시면요 저희 그 요소 비료 있죠. 자, 이거는 한 가지 팁이에요. 제가 그 잎을 좀 다시 푸릇푸릇하게 회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저희 요소 비료 아시죠? 요소 비료를요 그냥 땅에다 뿌리는 것보다 이건 저만의 팁인데 물 20리터에다가 이 요소를 100g 정도 이렇게 타셔가지고요 저 같은 경우는요 물 100리터에다가 얘를 20리터에 100g이었으니까 곱하기 5를 하게 되면은 500g이죠. 물 100리터에다가 저 같은 경우는 500g을 넣어가지고요 녹입니다. 그 다음에 연면살포를 해줘요. 연면살포. 어떤 나무에다가 수세가 떨어지는 나무들한테만요. 왜냐, 수세가 좋은 나무인데 걔들한테 감사비로 수고했다고 비료 주게 되면요
계속 도장만 해서 나머지 가을 때까지 도장지만 딸걸요? 네. 해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수세가 떨어지는 나무, 그러니까 나뭇잎 상태를 보면 제가 수세를 알 수 있기도 해요. 나뭇잎 상태가 연두색 쪽은 좀 이렇게 생장 쪽에 가까운 그 색이 아니라 노란색이죠. 벌써부터 낙엽 지려고 하는 색. 네, 그런 나무들이 지금 분명히 한 그루 두 그루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나무들한테 그렇게 타셔가지고 연면 시비를 해주세요. 자, 일주일에 한 번씩 3주에서 4주, 그러니까 총 4번에서 3번 이렇게 뿌려주게 되시면요, 그러면은 회춘할 겁니다. 회춘 어떻게 회춘하냐? 잎색이 다시 좀 돌아오고요, 그 다음에 수세가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걸 볼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내용은 제가 뭐 담지 못했지만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요,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걸 원래 안 넣었었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리는 이유가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구독을 많이 안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영상을 지금 한 50편 정도 지금 거의 찍은 것 같은데 아직도 구독 안 하시는 분들이 보시는 비율이 95%가 넘어요. 그것도 꾸준히 보시는데 좀 살짝 마음의 상처가 살짝 있는 것 같아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